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아침 7시 50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실질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았던 쪽에 좀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 출발했으나 장중에 계속 좀 밀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러셀 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이 하락한 걸로 봐서 IT 빅테크와 반도체가 안 좋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하락했고 마이크론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좀 안 좋았죠. 마이크론이나 나스닥이 지금 2% 정도 하락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동안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 조정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어제 15% 가까이 올랐었는데 2% 하락 나오는 거 가벼운 조정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요. 국제유가가 살짝 반등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초록불이 들어온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정도 일이 있었고요. 어젯밤 경제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지표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가지표가 어딨지? 여기 있죠. 물가지표가 예상에 전반적으로 다 하회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루어냈다 이겁니다.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중소형주 매수,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지표가 긍정적이었다. 근데 너무 물가가 많이 급격하게 빨리 낮아져 버리면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도 있는데 아직 그런 우려를 자극할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니고요. 이게 지표는 적당하게 잘 나온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표된 미시간 지표들이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에 부합했으니까 특별히 문제 없고 앞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지표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가 좋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페드 GDP 나오가 나왔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이 3분기에 3.1%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는 가벼운 우려도 지금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건 싹 들어간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까지 막 떨어지면서 예전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잔잔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안 좋아진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최악인데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우려는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는 매우 좋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IT 빅테크가 좀 하락을 했는데 얘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 좀 나온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상승은 러셀 지수가 좀 많이 했고요. 그죠? 금리 인하, 물가지표 잘 나왔으니까 러셀 지수 좀 많이 올라가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이나 S&P는 한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서 살짝 조정이 나왔다. 일단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기사들 내용 좀 보자면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지표에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 물가지표 이야기하고 있고요. GDP 성장률 전망치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이 또 다시 이제 부양책을 좀 더 강화했죠, 그죠?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도 전격 인하했다. 중국의 부양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특별한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발 공급 충격 후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다. 살짝 반등하고 있다. 이 정도. 당연히 PC 둔화, 물가지표가 둔화되니까 채권을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좀 이따 볼 거지만은 채권 시장은 단기 바닥을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젯밤에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 채권의 조정이 일단 끝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달러와 약세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낮아져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그 달러 인덱스는 찔끔찔끔 약세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원한 시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일본 정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일본 선거 이슈가 좀 하나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엔화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화 강세는 이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나스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이 엔화 강세와 관련해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빅테크가 좀 하락을 한 것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도 좀 설명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죠? 이 엔화는 이렇게 마감이 된 걸로 보니까 이제 엔화 약세는 이거는 확실히 일단 끝난 것 같고 이제 다시 엔화는 고점 나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 고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만드는 거는 약간의 확인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버벅버벅거리는 이런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요. 바로 막 급락 폭락을 할까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이런 버벅버벅거리는 과정 중에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잘 통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또다시 추세가 시작되겠죠. 네, 일단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면요. 근데 지금 엔화는 이게 작은 반등만 있지 이게 아직 추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고점을 의미 있게 높인 적은 없긴 합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요만큼 올라왔을 뿐이지. 하여튼 그래서 일단 다시 이거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잔잔한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엔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일본 주식 니케이 지수 선물을 좀 잠깐 보시면은 이 본장은 잘 마감했는데 본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그 정치 이슈 그 선거가 터지는 바람에 그 선거 이슈로 4.8%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음봉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지지선들 다 깼겠죠. 다 깼으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다? 이제 앞으로 몇 거래일 동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음봉을. 아마도 물론 바로 훅훅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약간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올랐었던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겁니다. 어떤 확인? 이 4.8% 폭락이 진짜인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약간의 좀 검증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가는 이 하락 파동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일단 단기 고점 나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일본 증시는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아침에 일단 한번 보자고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이 시간 외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쏟아져 가지고 이 정도면은 일단 단기 고점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인은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본 이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도 이렇게 좀 슬슬 꺾이고 있고 엔화도 다시 강세가 좀 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채권도 단기 바닥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 이제 그래서 슬슬 또 경계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 생각을 해봤을 때 주식과 채권이란 자산이 있으면 지금까지 계속 채권으로 돈 쏠림이 있다가 한동안 또 주식으로 또 돈이 좀 쏠렸었죠. 근데 지금 채권이 어젯밤에 물가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채권의 조정은 일단 끝난 것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채권으로 돈 쏠림? 그렇다면 주식은 조금 서운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점, 이런 점 경계할 점입니다. 또 그리고 일본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엔화가 강세가 나타났잖아요. 이것도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거지만은 이 변동성 지수들이 살짝 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다시 경계를 해야 되는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가 또 다시 다가왔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지난번에 워낙 강력했던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일단 좀 이따 더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보고요.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하락을 했는데 핑계가 없진 않았습니다. 이런 악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쓰는 거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칩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 마감을 한 게 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본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일정인데 다음 주는 주 초반부터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PMI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하루 좀 건너뛰고 목요일 날에는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다음 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다 봤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분위기는 살짝 안 좋았다. 혼조하게 마감했는데 분위기는 살짝 안 좋은 쪽에 치우쳤다. 볼 수가 있겠고, 상승 종목 절반, 하락 종목 절반 정도 됩니다.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주식시장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자면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9월 26일 날 목요일 날 너무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환호를 했었기 때문에 그 피로감으로 2거래일 연속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근데 어제 밤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그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 같은 음봉이 아니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런 사례하고 이런 사례를 좀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밤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중요한 라인을 훅 깨는 이런 거대한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이 음봉에서 우리가 하락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신호는 나타나지는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경계 정도는 이제 약간 경계 근무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지. 이게 어떤 하락 전환의 신호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워낙 추세적으로 이렇게 잘 올랐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강력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려면은 일단 그저 멈춰 세워야죠. 그죠? 예. 다시 방향을 전환하려면 전진하던 차가 후진을 하려면은 일단 자동차가 정지해서 기어를 중립으로 바꿨다가 다시 후진으로 기어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건전하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하여튼 나스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는 추세선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추세선의 저항 때문에 지금 이게 상승이 둔화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약했다. S&P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S&P도 일봉에서 보시면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하락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지난번처럼 이렇게 훅 빠지는 이런 것들, 어떤 이런 음봉들이 나타나야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음봉이 나타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S&P는 지금 여기가 전고점인데 지금 신고가 중이란 말이에요. 신고가 랠리 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경계는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젯밤에 4% 급등했거든요. 4.6% 급등했거든요.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가 4% 급등했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으니까 이제 당장 큰일 났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변동성 지수는 약간 보조 지표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참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변동성 지수가 하반 경직성을 만들었다. 얘가 지금 변동성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안 빠지겠다라는 것만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위쪽으로 오르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였단 말이죠. 근데 변동성이 올라오면은 통상적으로 시장이 평화로웠던 적은 없으니까 경계를 하자 이겁니다.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조정이 굉장히 좀 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도 그렇죠. 어떤 나 위로 올라가겠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나서도 그 뒤로 한 일주일 가까이를 더 죽이다 그러다 올라오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양봉이 나왔다. 야,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폭락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일단 이걸 보고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 지수는 관점이 뭐나 단기 바닥은 나온 것 같으니 눌림시 매수 전략이 일단 맞긴 맞겠습니다. 근데 변동성 지수 특성상 눌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눌림이 좀 나오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을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가볍게 경계하고 이런 걸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젯밤 미국 증시가 몇 거래일 연속으로 부진한 한 2거래일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빅스가 상승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미국 증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일단 급등의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급등 가능성보다는 시장이 하락할 위험을 다시 좀 염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의 전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지금까지 음봉이 없고 하락을 안 했을 때는 이제 이제 변동성 지수 오르는 게 급등하려고 오르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2거래일 연속 나스닥 100 현물 지수입니다. 이렇게 한 2거래일 연속으로 찔찔찔 빠져버리면은 이거 그래도 이거 하락 갑자기 폭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잔잔하게 우려 정도는 살짝 이제 경계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의미 있는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죠? 이거 그죠? 어젯밤에 아마 이거 보면서 말씀드렸을 걸요. 어젯밤 영상에서. 그죠? 5일선을 이렇게 확실히 박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어떤 기간 조정이 2거래일 동안 나온 거다, 일단 이 정도 개념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 좀만 더 자세히 하자면요, 나스닥 선물 30분 봉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한 오렌지색 선이 이게 이제 그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그런 선이죠. 아직까지 이 상승하는 그 기울기, 우상향하는 기울기도 제법 짱짱하게 살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선을 깬 것도 아닙니다. 이 선에 이제 가볍게 터치 정도를 좀 했을 뿐이라 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부진했으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2거래일 정도 어떤 여기 저항이 좀 있구나 라는 정도를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급격하게 하락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이 이제 한 1, 2% 1, 2%가 아니죠. 거의 2, 3% 가까이 한 번에 훅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급격한 하락 전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당장 2, 3% 폭락한다라는 그거는 일단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건 아직까지 이런 선들이 좀 기울기가 좀 살아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상승이 둔화가 된 거고, 이 지금 상승이 둔화된 거는 뭐 무조건 폭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상승이 둔화된 거는 뭐 기간 조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당장 뭐 어떤 하방 베팅에 눈에 띄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조금 더 하방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조금 더 눈에 띄는 강력한 매도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괜찮다. 나스닥 말고 S&P 지수도 그렇습니다. S&P 지수도 지금 이제 5일선에 오늘 이제 여기 진한 오렌지색 선이 이게 이제 그 5일선에 해당하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입니다. 얘도 그냥 이제 가볍게 터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터치하고 나서 강력한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찔찔찔 흘러내리는 거 보니까 힘은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러나 힘이 좀 빠졌다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아래쪽으로 훅 죽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얘가 여기서 S&P도 그래요. S&P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어떤 뭐 한 1%에서 2% 가까운 그런 하락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나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하방 베팅의 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투자 스타일이 위험 감소 성향에 따라서 다들 다르다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만 확인해도 된 것 같다, 하방 베팅 하련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입장이라 이거는 일단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상승세가 다 죽은 건 아니다. 지금 이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환호했던 증시가 이 단기적인 급등 피로감을 풀어내는 아직까지 그런 건전한 조정의 과정이지, 이게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지금 준비 과정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채권 시장 볼게요.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일단 단기 바닥은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라인들 안착했고요. 그 라인 안착을 검증하는 이런 흐름들도 나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채권 선물 30분 봉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이제 뭐냐면은 이 반등의 탄력이 조금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의 탄력이 좀 떨어질 때가 되긴 했죠. 잠깐 좀 옛날의 사례들을 좀 볼게요. 30분 봉, 자 예전에 8월 초 훅 급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죠? 강력한 반등을 통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이럴 땐 빠져도 강력하게 이렇게 탁탁탁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때 9월 초에도 한번 훅 빠졌었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일단 단기 바닥은 일단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바닥은 나올 수 있다라 보는 게 이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떤 중요한 라인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니까 일단 고점은 나왔구나. 맞아 고점이 아니고 저점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이 나온 거죠, 그죠? 금리의 고점, 채권 가격의 저점이 나왔구나, 단기 바닥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는 드리는데 이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좀 비리비리합니다. 어젯밤 물가지표 정도였다면은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어젯밤 물가지표 정도였다면 훅 하면서 이 정도 올라주면서 좀 급격하게 좀 반등을 하는 걸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흐름이 차분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흐름이 차분한 건 이유가 있었죠. 어제 이제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미시간 지표가 발표됐는데 경제에 대한 전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장기금리의 하락이 제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상승이 좀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전환은 되긴 된 거니까 일단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일단 올라가려고 한다. 눌림시 매수 전략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채권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조금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재미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채권의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어떤 그 이제 구조적인 그런 환경도 좀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워낙 미국이 이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어떤 그 재정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 금리도 따라서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약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뭐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 아직도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정도는 좀 살짝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 채권이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다. 근데 좀 답답한 움직임이긴 합니다. 어쨌든 단기 바닥은 나왔다. 조정은 끝났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상승 탄력이 좀 아쉽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다 봤고요. 어젯밤에 저기 외환 시장은 그냥 혼조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달러 약세로 전환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화 30분봉인데 계속해서 혼조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훅 가겠다라는 뭐 어떤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일단 잘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조한 가운데 일단은 뭐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 매물대가 있어서 일단은 얘가 상승이 둔화된 거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일단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려고 한다. 유로화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런 압력이 남아 있다. 다만 상승 탄력에도 많이 떨어져 있다. 유로화입니다. 이런 것까지 봤고요. 국제유가는 이제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겠죠. 아직까지는요. 이런 내용들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한국 증시가 이제 약간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한국 증시가 어제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코스닥이 약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이제 5일선을 좀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일선을 이제 죽일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글로벌 증시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또 그리고 이 자체적인 내용 이 어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어떤 이런 지금까지 가팔랐던 상승했던 걸 보면은 사실 지금 얘가 어떤 급격한 하락 전환을 지 혼자 이루어내기는 일단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쨌든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하락 전환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일단 맞긴 맞습니다. 뭐 아직도 찬스는 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는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코스피는 여기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까지 어떤 추세가 건전하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코스닥이 어제 좀 약했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약간의 이제 경계 정도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에게도 솔직히 당장 뭐 월요일 날 뭐 2% 3% 이렇게 폭락 마감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일단은 뭐 특별히 하락 전환 뭐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좀 빠르다고요. 아직 하락 생각하기는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은 강한데, 어젯밤은 이제 약간의 경계 신호들이 좀 찔끔찔끔 등장한 그런 하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그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